안녕하세요. 나눔이 장교양센터의 대표 민정원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짧은 영상인데요. 2교시 기본 요양보호 강론 4탄 요양보호사의 기록, 업무 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말씀드린 대로 2교시는 45문항이 출제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저랑 같이 하는 요양보호 보고 기록 부분은 세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항상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었고, 그 서비스 체계나 이런 것들은 앞에 원래 있는데, 교재는 있는데, 제가 이번 마무리 강의에는 넣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장기요양 서비스 체계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한 문제도 안 나오거나 아니면 많이 나와봤자 두 문제 정도가 되는데 나는 100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니면 나는 그것까지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교재를 좀 읽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한 문제도 안 나올 때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시험 보기 바로 전에 공부하시기에는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체적으로 올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요양보 강론 부분에 요양보 기록 및 업무 보고 부분은 못해도 두세 문제 이상은 항상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기록 목적을 같이 보실 건데요. 이거는 시험 문제를 떠나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우리가 쓰는 요양 기록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 요양 기록지 같은 경우에는 별지 몇 호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것인 이유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해당하는 서식이라는 것으로, 법정 서식으로 이거는 증거 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기록지, 의사 선생님 쓰시는 의무기록지나 아니면 간호기록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법적 자료로 인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쓰는 요양보호사의 기록지도 법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어제는 어떤 서비스 해드렸고 오늘은 어떤 거 해드렸고 일주일 단위는 어떻고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희가 방문 요양이든 요양원이든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이 쓰신 기록지를 항상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검토하세요. 그래서 어르신 특이사항은 있는지, 말씀하시지 못한 특이사항들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양 서비스의 내용, 방법에 대한 지도,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뭐 운동 시간이 너무 짧으신 것 같다. 그럼 모니터링을 다녀온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얼마나 산책하셨는지를 보고 선생님 요런 방법보다 요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지도 및 관리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에 기여를 하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전국이 다 똑같은 기록지 양식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든 전라도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모든 요양보호 선생님이 같은 표준의 서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제고합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이 있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쓰시는 장기요양보험 기록지 같은 경우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로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관적으로 기록을 많이들 하세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오늘 기분 좋아지셨다. 아니 혹은 어르신이 기분 좋아 보이신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이 보셨을 때 내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어르신이 진짜 기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쓰죠?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한 3시간 케어, 180분 케어를 진행하는 동안 한 두세 번 정도 웃으시던 분이 오늘은 아드님 얘기를 하시면서 한 20번 정도 미소를 지으시거나 크게 웃으셨다 라고 적으면 객관적인 그 사실로 기록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해 주셔야 되고요.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12월 10일
오후 1시에 묽은 변 설사를 2번 했습니다. 이 어르신이 12월 10일 날 1시쯤에 묽은 변을 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5시에 또 보셨어요. 이 어르신 탈수가 예상될 수 있어요. 물 빨리 더 주세요. 이런 식으로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셔야 의사 선생님한테 갖다 드려도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기록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선생님들이 일을 하시면 바쁘시다 보니까 이거를 잘 못 지키실 때가 많아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점심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때그때 바로바로 기록을 해주셔야지 그 어르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기록지를 쓰실 때 사투리 하시는 그 말 모양새 그대로 적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틀린 맞춤법들이 좀 많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노력해 주셔서 틀리지 않게 공식화된 용어로 사용해 주시는 게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 명료하게 작성을 하되 애매한 표현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누룩끼리한 소변 보셨다 이런 애매한 거 있잖아요. 누룩끼리라는 단어가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표현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록자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셔야 돼요. 누가 썼는지. 우리 선생님들이 쓰시는 기록지는요, 정말 의사 선생님이 쓰시는 의무 기록지나 간호 선생님이 쓰는 간호 기록지처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기록지는 가장 가까이서 어르신을 모시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증거자료, 그리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대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무감, 책임감을 가지고 작성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시험을 떠나서요. 업무 보고하는 방식은요, 3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원칙이 먼저 있어요. 업무 보고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하셔야 돼요. 그런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보고해 주셔야 되고 신속하게 보고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업무 보고의 종류로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구두 보고예요. 굉장히 빨리 대처를 해야 될 때, 상황이 급할 때, 아니면은 기록지에 넣기에는 너무 사안이 가벼울 때, 이럴 때는 말로 보고를 해주시는데요. 말로 먼저 보고하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상황이 급했지만 이건 중요하다 하시면은 나중에라도 꼭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말로 먼저 보고하는 거를 구두 보고라고 하고요. 서면 보고는 자료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료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육하원칙에 맞춰서 작성을 잘 해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 신속성, 경직성을 갖고 있으며 자료 보존이 필요할 때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전상망이 아니에요. 이거 좀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전산망 보고입니다. 전산망 보고는 전산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 방문 요양생들 같은 경우에는 태그라는 것을 출근, 퇴근 찍으면서 거기에 바로바로 문자로 상황을 써주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절약되고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양보호 선생님이 서비스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1. 요양보호사를 평가하기 위하여 2. 기록하는 습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3. 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4. 서비스의 연속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5. 대상자의 가족에게 급여를 제공받기 위하여. 정답은 4번이겠죠?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1. 요양보호사를 평가하기 위해 2. 다른 전문가와의 체계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3. 서비스 제공의 중복성을 유지하기 위해 4. 기록하는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5. 대상자의 가족에게 요양비를 청구하기 위해. 정답은 2번이지요. 업무 내용을 잘 기록하는 이유 중에 목적 중에 하나로 다른 전문가와 체계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라고 있었죠.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한꺼번에 모아서 기록한다. 2. 우회적으로 장황하게 표현한다. 3. 정정시 지우거나 덧칠한다. 4. 주관적인 판단으로 작성한다.
5.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기록한다. 정답은 5번이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 보고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1. 문서는 개인이 보관한다. 2. 모든 보고는 문서로 한다. 3.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4.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한다. 5.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정확하게 작성한다. 정답은 3번이죠.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1번에 문서는 개인이 보관하는 게 아니고요. 기관, 우리 선생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보관합니다. 그리고 모든 보고는 문서로 하는 게 아니었죠. 보고의 종류가 3가지가 있었죠. 구두보고, 서면보고, 전산망보고.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천천히 하는 게 아니고요. 신속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이었죠. 다음 문제입니다.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업무 보고 형식은 1. 구두 보고, 2. 서면 보고, 3. 전산망 보고, 4. 상황 보고, 5. 월간 보고. 이거 문제 정답은 1번이죠. 구두 보고 같은 경우는 말로 하는데 제가 어떨 때 한다고 말씀드렸죠? 상황이 급하거나 아니면 사안이 가벼울 때, 그쵸? 근데 이게 말로 끝내다 보니까 기록으로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요양보호 업무 수행 시 반드시 기관에 보고해야 할 사항은 1. 대상자의 상태가 평상시와 같을 때. 2. 대상자 친척이 결혼식을 할 때. 3. 대상자에게 기저귀를 채울 때. 4. 대상자가 목욕을 요구할 때. 5.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정답은 당연히 5번이죠. 대상자의 상태가 평상시하고 다를 때 보고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기저귀 채우는 거는 우리 선생님 업무 중에 하나인데 채울 때마다 보고하시진 않아요. 그리고 목욕을 요구한다고 보고하시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전하고 다른 사항이 생겼거나 응급사항이 생겼거나 이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거나 아니면 어르신의 증상이 평상시하고 굉장히 다를 때 이럴 때 보고를 하죠. 그리고 원래 해야 될 업무를 모르고 잘못 수행했을 때 이랬을 때 보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그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 보고 파트를 마치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피드백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글자체도 좀 더 진하게, 그리고 잘못된 수정된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편집도 하게 되고 너무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제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실수나 이런 오타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올려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다, 힘이 된다, 그리고 너무 고맙다 이런 댓글 다 남겨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명언으로는 사람을 존경하라. 그러면 그는 더 많은 일을 해낼 것이다. 우리 같이 영상 보시는 우리 예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정말 정말 존경해요. 끝까지 놓치지 않고 공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앞으로 합격하시고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